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대응책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5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래차 전환에 직면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현안과 성과를 담은 현수막이 수시로 내걸리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고무줄입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직책인데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대응 체계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꺼낸 카드는 방역 조치 강화가 아니라 재택 치료였습니다. 재택 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의료 대응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내놓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광주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는 4명뿐입니다. 우선은 수도권과는 달리 광주의 경우는 병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택치료로 전환할 준비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갈 확진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협력병원이 4곳 지정돼 있지만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는 최대 170명. 일주일도 안 돼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개 더 지정을 하고 향후에 더 이렇게 환자 발생 추이를 봐서 이렇게 더 지정을 할 필요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택치료 중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수 있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시스템이나 확진자와 동거인들의 격리 관리 시스템도 아직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한 합창 모임에서 17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선행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창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함께 연습을 했던 회원 등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음성 판정을 받은 합창 모임 회원 17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어제 광주에서는 확진자 35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거나 어려워지면서 노인 환자에 대한 방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김대정 씨는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뇌경색 수술을 받은 81살의 노모를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6달 가까이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병세가 위독해져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영하신 분이 욕창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이 거기까지 돼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근데 전달을 안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님 역시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례 이후 퇴원을 해보니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혼자 오면 좋게요. 옆동도예요. 그러면 조금 불만스러운 어떤 자기도 2개를 한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살짝 내포를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방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이후 이처럼 비슷한 의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90대 노인이 오매 감염됐고 지난 9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0대 입소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호자 같은 제3자가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 문제가 발생해도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입원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각 관할지자체의 보건소. 하지만 보건소 역시 권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관할기관이 중재자의 역할만 하는 사이 피해 환자들의 가족들은 개별 의료 소송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월로 접어들자마자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광주는 간신히 영상권에 머물러 있지만 담양은 영하 1도 안팎, 곡성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많게는 어제 아침 기온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특보 수준의 거센 바람은 아니겠지만 오늘 역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는 첫눈도 내렸는데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은 아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5년 전부터 시작한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준공식을 열고 미래차 허브로서의 첫 신호탄을 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반복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자동차와 사람 간 인터페이스 편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 모두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증 장비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친환경 미래차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3천억 원을 투입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5년여 만에 완성된 겁니다.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GGM 자동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준비가 본격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크게 2개의 기반 시설로 이루어졌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을 설계하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집적돼 있는 선도기술 지원센터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창업 교육과 마케팅, 인력 양성 등의 기능과 공간을 제공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선도기술 지원센터에는 전자파 간섭 등의 측정과 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EMC 장비가 구축됐습니다. 선도기술 지원센터는 미래차 전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구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EMC 장비가 구축되어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아마 광주 우리 자동차 관련 업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미래차 전환으로 큰 도전에 직면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지역 부품 기업 100개사를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에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친환경차 생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품과 배터리 안정성 평가 등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부품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친환경 미래차가 이미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 광주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8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 29조 1천억 원에 비해 9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부진이 심화된 숙박업과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시중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광주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 겁니다.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 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 대상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이제 괜찮은데 부당위원장 이름 이렇게 적는다든가 그럼 괜찮은데 전 경력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현황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 때문입니다. 당명을 저 지난번에 그래서 당명을 안 넣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사하라, 뭐하라 이런 거는 진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금속노조가 장성의 한 종이상자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자 중상 사고와 관련해 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과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 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노동자 38살 황모 씨가 작업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중상을 입은 장성 종이상자 제조 공장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곳이라며 노동청이 업체를 특별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조는 지난 10월 해당 업체의 위법 사례를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재발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은 논평을 내고 전남에 4기의 천연가스발전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여수와 창흥에 3기를 추가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비상행동은 논평에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가스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2064년까지 전남에서 최대 409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뤄집니다.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방향도 여수 선언 실천에다 섬과 기후변화 등 시대적인 여건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선언 실천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 지역의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됐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방식인데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빠르면 이번 주에 농해수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도 이를 위해 박람회장 공공 개발과 여수항 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부산 북항 개발 현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접목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여수시가 해양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성공적인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박람회 정신과 여수선언의 실천이라는 대전제 아래 현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섬과 기후 위기가 두드러집니다. COP28에서 COP33 유치로 이어지는 지역 의제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박람회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여수시가 준비하고 있는 2026 세계섬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의 섬과 연안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박람회 사후 활용과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여러 가지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수에서 박람회의 큰 주제로서 이에 대한 문제를 크게 다루는 것이. 육지와 섬 사이에서 단절의 의미가 컸던 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양을 통해 성장하고 더 밀접해졌다는 점에서 해양은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박람회 사후 활용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잘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박람회장이 그걸 연결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화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수년째 필요하고 있는 박람회 사후 활용이 이 같은 민관의 노력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18 민주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을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고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41억 1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는 양궁 국가대표이자 광주시 홍보대사인 안산 선수가 80일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110억 원 규모의 여수 산업단지 공용 파이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여수 산단 공용 파이프랙 구조 안정성 확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프랙은 산단 입주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제품의 통로 역할을 하는 선반 형태의 구조물로 지진과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남 지역에서 제한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다음 날 예측 농도에 따라 발령되며 5등급 차량의 경우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지자체마다 조건과 제외 대상이 달라 타 지역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2월로 접어들자마자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간신히 영상권에서 출발했지만요. 담양은 영하 1도 안팎, 곡성은 영하 4도 안팎 등으로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더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특보 수준의 거센 바람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 첫눈도 내렸는데요. 오늘은 눈은 아니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내리는데 그치겠습니다. 종일 날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종일 기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포는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고요. 순천의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면 아침 기온은 더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한낮 기온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